소비 습관을 줄이고 착실하게 살면 잘 될 길은 열린답니다. 대규모 해고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경제 상황은 매우 안 좋아지고 있고요.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경제 파국 사태를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점점 기회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지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30년 만에 오는 사상 최대의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유튜브 놈들, 탐욕을 부추긴 교수 놈들은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놈들이 주식해야 된다, 부동산 해야 된다라고 온갖 업계의 앞잡이로 많은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빚을 내서 뛰어들라고 꼬드겼죠. 그런데요, 그놈들이 이제 말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투족과 영끌족들을 파멸로 끌고 가고 조용히 우직하게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조신조신하게 지내며 현금을 모은 사람들에겐요, 상대적으로 큰 기회를 가져다 주는 거죠. 일가족 자살 사태가 늘어나고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이 몰락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조용히 빚 없이 현금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산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냐에 집중해야 됩니다. 옥석 갈리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먹으면 먹은 걸 잘 소화하고 조용히 지낼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결심하고 내가 뭘 가질지에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물반 고기 반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황에 판단을 잘못하면요, 더 큰 화를 입습니다. 앞으로 3년 4년 잘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금리에 무리하게 연끌하고 비투한 600만 명이 왕창 쓰러진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0만 명, 200만 명은 완전 저 아래로 추락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비처럼 또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시기는요, 2025, 6, 7, 8 이 4년 가량을 잘 기다리고 그 말미에 원하는 자산들을 취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경제는 쉽지 않습니다.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오래 버틸 견딜 힘이 있어야 더 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평생 가지고 평생 살아갈 터전을, 자산을 가질 시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급하면 안 되죠. 흥분해도 안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매물들이 급증할 거기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죠. 부자들이 낚시를 좋아한답니다. 왜 낚시를 좋아합니까? 낚시는요, 이 낚싯대 펼쳐놓고 그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물고기가 미끼를 물지 않죠. 미끼를 내려놓고 미끼를 물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 기다린다라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편에 맞게 살고 소비를 줄이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요, 괜찮습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책 읽고 도서관 다니고 인간관계 착실하게 이렇게 구축하고 살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매번 뻔하게 하는 얘기지만 빚이 없어야 살 수 있고요, 빚 안 지고 사는 쪽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은 과잉 소비 사회죠. 아파트도 얼죽신 이러면서 신축을 사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 잘 따져보고 적당한 가격에 자신이 살 수 있는 거 사면 됩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요, 나가는 돈이 적으면 되고 또 소박하게 맛있는 거 먹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요. 우리는 불황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착실하게 살면 괜찮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후에 돈을 되게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노후에도요, 건강하고 연금 조금 나오고 하면 노년에도 적당한 이렇게 아르바이트 정도 할 수 있는 4시간에서 6시간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100만 원이다 150만 원이다 벌고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되게 큰 위기를 겪는 건 누굽니까? 무리하게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지, 평범하게 보통에 사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고 조금
힘들 뿐입니다. 크지 않다라는 거죠.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되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현금 가지고 있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신가를 더 발휘하죠. 허세 부리고 낭비 부린 사람들에게나 경제지옥이 오는 거지. 감내하고 절약한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이 미래를 위해서 이 현금을 좀 마련해 놓은 사람들은요, 사상 최대의 기회를 갖는 겁니다. 지금은요,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답니다. 남의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 앞으로의 4년을 잘 기다리고 버티면서 원하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땀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많은 걸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축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지내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나중에 몇 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기다리자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카드론 대출도 어렵고요. 돈이 없어서 망하면 못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시중금리 오르고 물가 올라서 매우 힘들죠. 보통의 사람들이 참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4억 5억 빚낸 사람들이 안전하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시국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참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0.8에서 한 0.9%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현금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속하면 노년이 얼마나 평범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현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20년 30년 만에 오는 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절약하고 지금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우리네 삶이 좀 더 안전하고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좀 나중에 삶이 풍족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을 살아가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네 삶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공부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면 미래를, 나중의 삶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조급해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수많은 공부와 수많은 인내를 내보이면 어떻게 된다? 괜찮아질 수 있다. 알짜 자산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알짜 자산을 가지면 안 팔고 평생 가져간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해서 돈을 벌어보고 그 기억을 계속 가져가고 반복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소비를 줄이고 착실하게 살고 공부 또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